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는 오늘 또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줄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중학교 이경민입니다. 저는 16살 안원지입니다. 16살? 네.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얘기를 할 건데 네. 미국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때는 1773년 12월 18일. 여기는 보스턴항이야.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 두 척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었어. 배 안에는 미국에 팔기 위해 영국에서 가져온 홍차가 가득 실려 있었지. 홍차 알아? 차. 요 네. 홍차야. 한번 먹어봐봐. 응. 또 홍차를 모르니까 먹여봐야 돼. 맛이 어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차를 좋아했으니까 홍차를 잔뜩 실어서 왔겠지. 그래서 이 홍차를 이제 미국에 팔기 위해서 영국에서 가져온 거지. 그런데 갑자기 미국 청년들이 그 배를 습격해서 그 안에 있는 홍차 상자들을 막 끌어내기 시작해. 뭐 하려고 했을까? 훔치려고? 훔치려고. 훔치려고? 네. 땡. 그러면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 홍차를 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뜯지도 않은 상자를 바다에 막 던지는 거야. 왜요? 남의 물건들을 막 그렇게. 그렇지. 그때 그 미국 청년들이 홍차 상자를 바다에 버리면서 한 얘기가 있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영국은 그때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돈을 엄청 많이 썼어. 그래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거든. 나라가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그렇지, 맞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고를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영국 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겠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시오 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한 결과 영국 국민이 아니라 식민지에 그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없던 세금이 막 생기니까 어땠을까? 불만이 막 생기고. 내기 싫을 거. 그렇지, 당연하지. 내기도 싫고 불만도 많이 쌓이고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세금은 안 내겠다. 왜? 영국 의회에는 미국 대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세금을 내겠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 2년 후인 1775년에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지.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국가라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세금은 어떻게 결정된다? 법률로. 법률로. 오, 맞았어요. 그렇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 또는 의회가 법률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낼지 결정한다고 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정착이 된 거야. 바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조세 법률주의를 대변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법률로 세금이 결정이 됐어. 그럼 누구한테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잘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고. 맞아.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내고 내가 번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다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옛날 그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는 이걸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바로 이 창문이었어. 창문. 대박. 신기해요. 대박 신기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이 크다 작다? 커요. 크지? 그러니까 큰 집에는 창문이 많다 적다? 많다? 창문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원진이 집에 지금 창문이 몇 개야? 2개요. 2개? 네. 작게 내겠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한번 돌아볼게.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겼을까? 글쎄요. 조선시대는 우리 백성들이 대부분 농민이었어. 토지가 크면은 많이 내고 작으면 적게 내고. 근데 농사라는 게 항상 풍년일 수 없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면 농사를 망쳐. 그런데 농사를 망쳐서 하나도 재배한 게 없는데 똑같이 또 세금을 부과하면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분이 새로운 거를 내셨지. 이분 누구지? 세금. 맞아요. 이 세종대왕님께서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셨어. 자, 그 아이디어가 뭔지는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 세종대왕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공법을 만들면서 연분구등, 즉 그 해의 풍흉이 수확이 얼마만큼 났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 9등분으로 나눴는데 자, 바로 이건데 한 해 농사가 얼마나 풍작이었는지 흉작이었는지를 따져서 9개로 나눈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좀 전에 본 연분구등법. 그리고 또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 것이 전분육등법. 그런 백성들이 불만이 없었겠지. 맞지? 그래도 이렇게 다 어느 정도로 다 나눴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걷었을까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나도 궁금했는데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박이야, 대박. 이거 본 적 있어? 몰라요. 아, 그때는 화폐가 없었을 때니까 세금을 뭘로 냈죠? 쌀. 맞아. 그리고 또 뭘로 냈을까? 고기, 고기. 그리고 또 비단. 비단. 옷감으로 내기도 했어. 그때는 자를 써서 길이를 재고 고기는 저울을 써서 무게를 쟀겠지. 그런데 쌀은 부피로 재는데 그때 사용됐던 게 이 돛박이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수북히 쌀을 담으면 한 대, 10대가 되면 한 말, 10말은 한 섬. 이렇게 재는 건데 한 섬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뚝섬은 들어봤어? 아니요. 뚝섬도 안 들어봤어? 큰일인데. 재미없어? 재밌어. 농사를 지어서 여기다 이렇게 돼서 나라에 내는 거지. 자, 예전에는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서 세금을 거둘까? 몰라요. 몰라? 네. 세금을 어디서 걷고 어디다 내는지 몰라?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네. 바로 국세청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어. 아까 얘기한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 기억나지? 네.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니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이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결정하고 있지.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옛날처럼 이 돛박으로 재서 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 요즘엔?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모르겠어. 뭐 찾아가서 세금 내시오 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자, 요즘에는 혹시 홈택스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로도 알려주는 126 국세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도 돼. 오늘 들려준 얘기 사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감은 좀 어때? 세금으로 많은 게 변하고 결정이 되니까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얘기한 보람이 있다. 우리 경민이 원진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더 밝다는 생각이 드네. 오늘 내 얘기도 한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만나. 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